또 통상 문제 역시 국회 비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우리 국회가 그냥 거기에 쭈루루 따라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면은 이념 대결이라기보다는 속도와 절차 중 무엇에 방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해온 국회 비준 요구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미 관세 갈등 국면에서 여야의 협력에 입법 대응을 속도를 내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취재진의 특위의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위 구성 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 이후 1개월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이후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있으며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이 미국과의 합의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 협조를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은 조약에 대한 국회가 최종 승인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절차인 반면 특별법은 국내법으로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여야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비준 요구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송원석 대표는 비준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 비준안 역시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다시 주장하지 않기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이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합의를 관세 리스크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국회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위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안찬호 기자가 서울매일 일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국회의 그 움직임을 두고 보수 진영은 지금 뭐 개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기에는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공감하고는 있지만 그 졸속 입법과 권력 구조의 개편이 정치적인 그 유불리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경계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개헌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문제 역시 국회 비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우리 국회가 그냥 거기에 쭈루루 따라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원식 의장은 정치개혁과 국가의 대응 능력을 동시에 회복할 기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그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개헌과 통상 행정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조적인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국면은 이념 대결이라기보다는 속도와 절차 중 무엇에 방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속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국회에서 쿠팡 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청문회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미국 기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그 신상을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삼성전자한테 이거 해명해라.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이게 다시 이런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내놔봐라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국회에서 삼성전자 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를 여는데 뭐라고 여냐면 미국이 너희들한테 당신네 기업한테 우리 대한민국 기업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한마디로 개 같은 경우겠습니까? 국익이 우선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 브리핑을 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이 먼저라는 브리핑을 한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자국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 일어나면 다들 손 놓습니다. 그게 유불리를 따라서 일본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이라고 천만에 맞습니다. 서방이 영원한 우리의 우방국이라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 재신임 투표에 트럼프 대통령이 쌍수를 들어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국이 전쟁에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거를 막아놨던 미국이 그걸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대 이래 우리 역사 이래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침공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유는 일본이 전쟁을 하는 군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했는데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남의 나라를 충분히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면 이건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어디에 있습니까?